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입니다. 한 주일의 주요 이슈를 단층 촬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위클리 민들레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카의 여왕으로 불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결국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지요. 법카를 쓰는 것만 보더라도 고위 공직은 물론이고 말단 공무원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론은 압도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불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나기도 전에 방통위에 출근했고요.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방통의 회의 규정까지 무시해가면서 출근 첫날에 KBS와 MBC 이사진 선정을 끝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런동관, 런홍일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과 달리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이 발의돼도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런진숙이라는 오명이 싫어서일까요? 아니면 MBC를 장악하라는 MBC 장악의 교두보를 마련하라는 임무를 수행했으니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걸까요? 공영방송 MBC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엘리트 경찰 출신 이지은 변호사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언론 비평을 맡고 있는 김성재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방송은 민들레 TV, 전국 비상시회 TV, 촛불행동 TV에서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근데 자, 우리 예. 김성재 에디터님도 엘리트 뭐 이런 거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이 저 방송의 신뢰도가 떨어지나요? 신뢰도가 떨어져서 여기 조회수가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오늘 사실 우리 위클리 민들레 방송인데 이 방송 처음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지은 총영님이 너무 얼굴이 하얘서 제가 너무 조명이 좀 조명 때문이겠죠? 그건 잘 너무 모르겠습니다.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렇게 바르고 나오든지 다음에 나올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어지러워서 뭐가 휘발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하고 에디터님 사이에 앉으니까 자, 뭔가 자 요새 사진도 잘 날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전 진짜 아니 물론 두 분도 이번에 이진숙 후보자 이제는 방통위원장이 됐죠. 청문회 보시면서 굉장히 열받으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포갑 지역위원장인데요. 그래서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포구에서 그 경의선 숲길에 역대 대통령 흉상을 건립을 한다는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 다 합쳐가지고.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다 박탈당하고 학살자이자 범죄자이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반대를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뭐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나서서 이제 이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5.18 기념 단체라든지 뭐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다 같이 연합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국회까지 갔는데 바로 직전에 긴급 철회를 했더라고요. 마포구청에서. 네, 마포구청에서 철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다행이긴 한데 일단 늦었지만 철회한 건 매우 다행이긴 한데 뭔가 네. 딱 그랬습니다. 싸우려고 글러브 끼고 그쵸, 링에 그쵸.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 저쪽에서 그냥 기권한 기권해버린 거죠. 거네요? 네. 좀 황당하긴 아. 했지만 그래도 서희가 강동 6주를 싸우지 않고 얻은 것처럼. 아니 다음에는 네. 흉상 세워라. 네. 대신에 네. 그 사람이 12.12 쿠데타. 네. 그다음에 재판 받아서 네. 그 반란죄 그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이다. 재판 결과 네. 정치학원을 얼마나 뜯었는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이 적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시민들이 또 아이들 가서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네.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게. 그러면 찬성.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경의선 숲길을 산책을 하는데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짜 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 여기는 그냥 주민들의 휴식처인데 여기다 왜 그런 걸 세우냐. 막 다 이렇게 반대를 쉬러 하면서. 나왔는데 말이야. 응? 그러니까요.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짜증, 그 스트레스 얼굴을- 주고. 그 얼굴을 내가 봐야 되겠냐 막 이러면서. 민들레도 그 근처에 있거든요. 경선 아, 숲길 맞아요. 근처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갔다가 괜히 산책 나갔다가 저도 그렇죠. 전두환 얼굴 또 보고 그럴 뻔했어요. 아무튼 다행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기사 쓰다 네.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러니까요. 바람 쐬러 나갔더니 이건 네. 뭐야? 근데 거기에다 보통 이제 있는 동상들도 다 철회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청남대가 이제 대통령 별장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개방하면서 거기에다가 대통령 뭐 테마파크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다 대통령 동상을 세웠는데 네, 네. 그것도 이제 철거하라고 난린 마당에 굳이 여기다가 왜 세우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그래도 또 네. 한 줄기 또 좋은 소식이어서 네, 다행인 것 네. 같습니다. 요즘은 너무 더운데 네. 지금 우리 송윤 선배는 지난주에 그 청문회 이진숙 씨 청문회 이틀이나 가셔서 그 더운 날에 물론 그 안에는 뭐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그 보는 사람들 굉장히 더 더웠거든요. 네. 날씨보다 더 더웠어요. 그리고 네. 지난주까지는 장마가 계속돼가지고 덥고 후덥지근한 거죠. 덥고 습하고 그래서 정말 짜증이 나.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뉴 노멀이 뭐냐면 그 날도 더워진 거 기상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네, 네. 날이 더워진 거 거기에 적응한 것도 뉴 노멀이 됐고 이 윤석열 정부의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참는 것도 잘 참고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한테 뉴 노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인격 수양의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분노를 참아내는 그러니까요. 이 절제심이 맞아요. 이거 화난다고 막 술만 먹고 그러면은 건강 해치죠. 나만 손해야. 남은 손해고 돈 그렇죠. 나가죠.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의 평정심을 잘 갖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참고인을 나가서 참관을 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인격 수양 잘했죠. 면벽 수양하듯이. 제가 봤는데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밑에 댓글 보셨어요? 아니요, 얘기는 뭐 아 그래요? 좀 조근조근 잘했어야 됐는데 아니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댓글 봤습니다. 네, 네. 이런 분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사이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엄청 많아요. 이럴 거면 아무도 하지 말고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이런 방통이라면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뭐 헛웃음 나오고 뭐 킥킥대기도 네. 하고 뭐 짜증도 나고 이러다가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진지해졌습니다. 뒤에서. 네. 신박해졌어요. 무슨 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뭐지? 이러다가 진짜 청룡 열차가 생각나더라고. 올라갈 때 착착착착 올라가면 네, 근데 그 다음에 타본 사람 알잖아요. 네. 갑자기 밑으로 꽉 추락하는 거. 네, 네.
야 어렵게 말이죠. 뭐 70년대, 80년대, 60년대 쭉 어렵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탁탁 올라왔는데 야 이제 추락이구나. 네. 난민 특급 열차를 탔구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근데 또 어떨 그게 때는- 지금 이진숙이 지금 방통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아니 총체적으로 보니까 뭐 지금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오늘 아침에 네. 그 조간 일면 보니까 상반기에 그 채굴 임금이 뭐 1조 원이 넘었다 이런 이 사상 최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근데 또 미국에서 금리 내릴 수 있다고 9월에 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금리 아마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부동산 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든 뭐 민주주의든 맞아요. 이러다 다 남이 안보 그 모든 참, 부분에서 안보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는 직접 가서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저 네. 방송 제목이 그 송영훈 전 MBC 기자 이재숙 방통위 저 참관기? 참관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아까 네.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휘발된 것 같다고. 어, 그냥 뭐 막 휘발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되게 말씀을 너무 아니 잘해주셨는데 저기 저야 뭐 근데 우리 부조리 극이라 그러나요? 네. 뭔가 모순 네. 막 눈앞에서 그 리플리 네. 참 거기 뒤바뀐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네. 예? 네. 억지 궤변 뭐 몰상식 예? 뭐 이런 게 아주 당연한 듯이 일상처럼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청문회가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청문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좀 이제 보통 이렇게 후보자로 나오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좀 이렇게 그냥 보내고 버티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라도 가지는데 이분은 그냥 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껌껌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와 이거 되게 나쁜 선례가 되겠다. 저렇게 해도 그냥 임명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나쁜 선례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저 왜 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태도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말 들으면 태도. 네, 그 말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 네. 껌껌이 답변하지 않겠다. 네. 논쟁적인 사안이라서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예. 그 자료 좀 법익카드 어디 썼는지 자료 내라 그랬더니 그건 뭐 개인적인 신상정보로 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계속 농기처럼 업무용이다. 맞아요. 업무용이다 그래요. 똑같은 근데 얘기만. 드러날수록 업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새벽 4시에 빵집에서 4,000원. 어떻게 업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기자를 했기 때문에 네. 저 주유 그 주유 200만 원 있잖아요. 네네. 주유 이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하는 옛날에 골프를 했거든요. 골프를 하면 재밌게 하려고 네. 무슨 내기를 해요. 한 네, 20만 네, 원씩 네. 내갖고. 네. 근데 어떨 때는 현금 뭐 5만 원, 10만 원씩 내갖고 하기도 하지만 그 물주라 그러나 초대한 사람이 네. 자기가 그거 내줘. 뭐를 주유권, 네, 상품권. 네, 네. 응? 현금 모르니까 자기 회사에서 접대용으로 그걸 사왔겠죠. 그 회사용으로 항공비처럼 해서? 해갖고 아, 공금으로. 네, 네. 응? 그래서 사와서 이렇게 줬겠죠. 네, 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다 막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지. 탱크 몰고 다니시나? 맞아요. 그런 얘기 주유를 있었어요. 200불씩 200만 원. 하시고? 네, 네. 그런데 그 탱크가 아니고 네. 딱 스치는 저 주유권 받아왔구나. 그럼 주유권을 뭐에 쓰지? 그걸 직원들 줬을까요? 고생하는 직원들 뭐를 썼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회사에서 소문났지. 우리 사장님 뭐 했겠죠. 네, 아니죠. 빵 마찬가지로 빵도 그렇고 CGV에서 220만 원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문화상품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CGV 상품권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선물한다고. 누구겠어요? 그 필요한 청문회 사람들. 때그 필요한 사람들이 네. 나를 개인적으로 어디에 연결해 줄 사람. 그렇죠. 예. 정치권에 연결해 주든지 힘 있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든지 네, 네. 그러니까 줄대경이죠. 네. 영업 맞아요. 네. 무슨 여금이냐? 자기 영업. 그렇죠. 개인적인 영업. 예. 마이 비즈니스. 빵을 그걸 왜 회사 돈으로 하냐고 그걸 빵을 왜? 50만 맞아요. 원어치 샀다라고 하는데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네,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산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아니, 아무튼 100만 뭐, 원 산 네, 건데 네. 그거를 그 너무 웃기잖아요. 저 화면에서 이렇게 방송 보고 있는데 뒤에서 그 보좌관들이 막
막 빵 터지잖아요. 네. 빵빵 터지지. 네. 빵 얘기하니까 빵 빵 얘기하니까 터져. 빵 터지잖아요. 네, 네. 아니 50만 그러니까 그 저게 나왔죠. 그 빵가게 네. 파리바게뜨인가 그 빵가게 직원하고 통화한 내용이 예, 나왔잖아요. 예, 예, 예. 50만 원어치 그거 다 못 들고 가신다고. 네, 네, 맞아요. 뭐 이런 무슨 좀 그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그거를 또 증명하지도 못하고 업무용이라고 계속 똑같이 녹음기 틀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장관급 그 청문회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심당 안 갔다고 얘기를 네. 했다가 그다음에 그게 무슨 주식회사로 나오니까 결국 성심당 간 게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수사받는 범죄자보다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보통 범죄자들한테도 이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진술 그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네. 자기가 거부할 수 있지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변명이 됐든 뭐가 됐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막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면 거짓말을 했다가도 증거를 보여주면 자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자백도 하게 되고 사실은 내가 안 갔다고 하다가도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 아 사실은 내가 갔다 이렇게 자백을 하기도 하고 이게 인간으로서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도 단 1만 원도 뭐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네. 나는 그래도 임명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라는 확신이 있거나 네. 그런 믿음을 줬거나 그러니까 답변 준비한 게 뭐냐면 그 세세하게 답변하면 자꾸 드러나잖아요. 네, 네. 진실,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내에 온 거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아 저분은 답변 국리를 이거만 했구나. 그 개인정보에서 개별적인 할 할 수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 수 없습니다. 껌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뒤에서 아니 자기가 무슨 양심수야? 어? 아니 양심을 자유를 지키겠다는 거야? 뭐 의원들이 저 물었어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어?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왜 불교예요? 왜 기독?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네, 개인적인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데 개인적인 사안을 질문한 게 아니라 그 MBC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사람의 그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민족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을 그럼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5.18 또 세월호 이태원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은 껌껌이 답변하지 네, 않겠다라는 이런 그 굉장히 아마 작전을 그렇게 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오만하고 네. 우습게 보는 거죠 국회를. 보면서 정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아무나 다 나와서 뭐 그렇게 답변 안 하고 회피하고 네. 그 임명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쁜 사례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기가 대답할 것을 준비를 딱 해온 것 같아서 그거 그냥 막 돌린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저 처음 나와서 네. 우리 이지은 전 총경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TV 프로에서 제가 가끔 보는데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범죄자의 그 심리 뭐 이런 네, 거요? 심리 이런 거 아. 지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니 정말 아까 그 껌껌이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하면서 또 실수를 하나 했던 게 네.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준비해온 답변만 계속 돌리다 보니까 네. 위안부가 자발적인 거였냐 이랬더니 그렇죠. 네. 개인적인 질문이라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게 개인적인 거라고요? 이랬더니 아 그게 뭐 아니라 논쟁적인 뭐도 바꾸고. 네, 논쟁적인 거라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논쟁적인 거라고요? 아,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논쟁적인 사안일수록 그 공직자가 자기 생각을 밝혀야죠.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그 종부세를 올려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그 공직자는 얘기해야죠. 네, 개인은 네.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네. 공직자의 어떤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사고 세계관, 어떤 그 가치 역사관이요. 체계라는 거 역사관. 그걸 봐야지. 아, 저 사람이 그 공직을 맡으면 그 분야의 일이 정책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네. 이렇게 바뀌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론을 형성될 거란 말입니다. 네, 네. 아, 저 사람은 딱 어울리는 사람이네. 어이구, 저런 사람 절대 저 일을 맡으면 안 되겠네. 네. 그럼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네. 그럼 그 여론에 따라서 임명권자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여론에 반해서 했다가는 자기 욕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되게 걷어들이죠. 네. 걷어들이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론도 사실은 반대가 62%인가 그렇고 찬성이 25가 안 됐나 이랬는데 네, 네. 압도적으로 이준석 노 안 돼! 라고 했는데도 대통령이 무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생각이 들더니까 야,
그 옛날 인사청문회 없던 시절에 네. 독재 정권 시절에 네. 박정희 대통령은 전두환은 자기가 누굴 그때도 인사청문회 없었지만 일부러 하마평에 두세 번 띄웠어요. 네. 네. 이번 뭐 어디 뭐 무슨 장관의 누구가 하마평에 오른다 해갖고 언론에 그러면은 거기도 사람들이 쑥쑥 막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간 보는 거죠. 한 그렇죠. 줄씩 던져놓고. 이렇게 네. 여론을 탐색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평이 안 좋네 그러면 빼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만약 박정희나 전두환이 이라면 네. 그래도 이진숙을 방통위원 시켰을까? 나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요. 난 못했을 것 같아. 지금 대통령이 더 심하다는 거네요. 아예 국민? 귀를 닫고 니들이 있는. 뭔데? 이런 식이에요. 국민? 네. 니들이 뭔데? 그래서 왜? 거의 이런 식이에요. 뭐 영화 내부자들 나오는 그 대사 있잖아요. 적당히 짓다가 뭐 네, 알아서 개돼지라서. 조용해지고 뭐 네, 네. 그 이상인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참으라 뒤에서 왜 답변을 저렇게 하지? 저분은 저거만 외워왔구나. 저래도 되는 게 그래도 무사히 인사청문회 될 통과되고 거라는 것을. 무사히 방통위원장 될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첫날에 바로 한 게 아니 그 답변 태도가 보면은 저 보고 계시죠? 저 확실하죠? 그 첫날 딱 한 거 보세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임명권자. 그분에게만 보여주면 내가 된다. 속한 진영에게. 네. 봐봐 나 추천하기 잘했지? 나 잘 버틸 수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이거. 보고 계시죠? 저 잘할 겁니다. 이런. 근데 또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MBC는 바뀐 거 없다. 노조도 바뀐 거 없다. 정권도 바뀐 거 없다. 이진숙이 바뀌었을 뿐이다. 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 MBC 들어가실 때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보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에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숨기고 있다가 이제 자신의 본색이 드러난 건가요? 여기서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예전에 네. 다른 어떤 선배에 대해서 네. 물어봐요. 근데 그분도 얼추면 이제 공직에 나가게 됐어. 네. 응? MBC 어떤 선배였는데 한솥밥 먹은 선배였는데 이제 공직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분이 자꾸 물어보더라고. 네. 그분 어떤 사람이냐? 네. 그 사람 진보예요? 그 사람 뭐 보수예요? 자꾸 물어봐서 아니요 우리 선배인데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근데 그래서 자꾸 물어보더라고. 아니 그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그 공직에 어울리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개인적인 거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공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가야지 결국 누가 이기죠? 국민이 이기잖아요. 네. 응? 네. 일단 방송과 관련된 쪽에 가는 거라면 나에게도 방송에 종사하는 나에게도 네.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변해야겠습니다. 그 사람 보수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진보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왼쪽 오른쪽도 아니고 보수 진보도 아니고 아랫목 같은데요? 아랫목요? 아랫목 같은데요? 아랫목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제가 본 그분은 아궁이에서 좌파든 우파든 진보가 부를 때든 보수가 부를 때든 아무 상관없고요.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 있기만 하면 된다. 최악의 그러니까 평이네요. 87년 제가 입사했을 때 87년 민주화와 더불어서 MBC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네. 노조가 생긴 거는 월급 더 달라고 생긴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어떤 독재 정부로 마찬가지잖아요. 50 정권. 네. 거기서 MBC는 그때 MBC는 그 좀 양심적인 기자나 선배들은 대부분이 그랬어요. 어디 가서는 MBC 단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택시 타면은 MBC까지 가요가 아니라 MBC 앞에 증권거래소 있었거든요. 네. 증권거래소 가주세요 하고 그 앞에 내려서 한 50m 정도 걸어서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노조라는 어떤 그 결사체가 생기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네. 위에서든 외부에서든 부당한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했다고요. 네, 네. 근데 커진 게 뭐냐면 그전에는 방송은 권력의 사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유물처럼 막 부려. 네, 자기 네. 홍보하고 선전도구로 쓴다고요. 네. 민주화 더불어서 그 사유물이던 공영방송을 빼서 중립지대에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게 민주화거든요. 네. 그래서 MBC나 공영방송의 방송 민주화는 계속 권력부터 멀어져서 중립지대에 가려고 하는 거였고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어떤 보수 수구 네.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송이 자기들 권력
중립을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공영방송을 가져다가 자기 품에 넣은 거예요. 네? 자기 선전도구로 다시 또 사유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다시 또 시민의 힘으로 중립지대를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장악된 거를 독립시키고 네. 다시 장악된 걸 다시 독립시키고 이런 것이지 네. 보수나 진보나 다 공영방송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서로 여든 야든 똑같다는 거예요. 예, 방송 저기 쟁탈전을 하는 거다. 예. 보수나 진보나 뭐 이를테면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자기 편으로 갖고 자기 가려고 편으로 하는 만들어서 거다. 예. 방송을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네, 하는데 네.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한쪽은 장악이고요, 한쪽은 독립시키는 겁니다. 독립된 걸 다시 다시 장악하고 그러면 네. 다시 독립시키고 이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사법 이런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금 이진숙 방통 이제 뭐 이동관 때부터 그랬죠.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이번 청문회에서도 계속 그 MBC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마치 자꾸 이렇게 맞습니다. 네, 했죠. 네. 그러면서 언론노조 또 언론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를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드러냈거든요. 네, 네. 이게 아주 의도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의진숙 청문회가 아니라 네. MBC 청문회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이 이진숙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뭐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들 자주 해요. 조선일보도 무슨 지금 이진숙 청문회 끝나고 나서 몇몇 언론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도를 했냐 하면 여야가 방송 장악을 두고 싸우고 있다. 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완전히 잘못된 왜곡된 프레임이거든요. 국힘당 그리고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방송 장악을 시도를 했죠. 네. 분명히 시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송영훈 선배가 MBC 그 기자 시절에 그 2012년에 파업을 했나요? 있었고 KBS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완전히 공영방송을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네.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아주 그 전형적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KBS 사장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자 이렇게 이게 팩트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그 말이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언론 노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는 근거가 뭐냐면 자 언론 노조원들이 언론 노조에 가입된 MBC 구성원들 기자들이 다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또 뭐 나중에 해고도 안 당했고 네, 정권 네. 바뀌고 해고도 안 당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아니 노조원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MBC 노조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90%가 넘죠. 네. 그 사람들이 노조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조원들이 왜 90%나 MBC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했겠습니까? 신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노조원이 장악을 했고 노조가 장악을 했다라는 억지를 계속 부리면서 이 청문회를 이진숙 청문회를 완전히 MBC 청문회로. MBC 청문회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시켜가지고 방해를 한 거예요. 정작 여당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서 이진숙 씨를 검증을 하려면 했어야 되는 질문들은 하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빵 문제 또 그거 문제 제가 이번 청문회 이제 우리 송영 선배가 이틀이나 참관을 하셨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진숙 씨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극우적 사고 방식이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8을 폄훼하고 그 5.18에 마치 그 북한군이 뭐 와서 저지른 네, 것을 네, 폭동 일베하고 것처럼.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네. 이태원에 대해서 음모론을 조작성. 제기하는 네, 것도 네. 그것도 일베하고 똑같은 네. 극우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위안부 문제가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런 그러니까요. 것도 네. 이런 극우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네. 방통위원장이 아니라도 문제입니다. 고위직 네.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단 공무원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사실 이진숙 씨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김문수 씨가
노동부 장관의 네. 노조가 없는 것이 감동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네. 그러니까 다 이런 분들이 극우적인 사고 전광훈 씨하고 같이 연단에 올라서 문재인 공산주의자라고 이런 네. 극우적 엘베 같은 소리를 했던 분들이 지금 청문회 나와서 네. 장관급 후보라고 네. 하고 있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말 이거는 이제 오늘 이재숙 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네. 아까 말 법카. 빵가 법카 네, 네, 문제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뭐 다 접어두고서라도 전직 방통위원장이 네. 이 문제 때문에 아, 그렇죠. 강제 해임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김재철 사장. 아니요, 저 방통위원장 요전 그 한상혁 위원장이 도 그렇고 저 요전에 그 방심위원장도 방심위원장이었던 EBS, 정현주. KBS 다그 다 이것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김재철 사장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죠. 법카 때문에. 아니 그 양반은 뭐 예, 옛날이니까. 네, 그건 네.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네, 네. 아니 자신들이 네. 법카 사용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힘당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정부를 얘기하는 네. 건데 그런 이유를 꼬투리를 잡아서 네. 강제로 해고시키고 아, 해촉시켰던 네, 네. 이 정부가 네. 이진숙 씨의 법카 문제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버젓이 내정을 하고 청문회에서 검증도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네. 일단 부조리국 보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부조리국이죠 이거 그러면 완전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제 부역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네. 우르르 나오더니 네. 니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바람에 그 해방되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다고 갑자기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요. 딱 그러면 네. 이게 뭐지? 네, 어? 아주 네. 적확한 비유를 갑자기 하신 거예요. 도둑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어떤 놈이 도둑이야 소리 쳤어. 네. 네. 어떤 놈이 도둑 신고했어. 야 그런 말은 내가 깜빡 가고 고생했잖아. 도둑질 못하느라고 힘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조력을 보는 것 같아갖고. 근데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노조에 대한 혐오, 네. 그리고 그 전혀 그 중립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송혜원 선배가 MBC 시절에 당했던 바로 그거죠. 네. MBC를 파괴했던 거예요. 네. MBC 방송을 공영방송 MBC를 파괴 직원들을 다 쫓아내고 했던 그런 사람이 네. 방통위원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여야의 문제라든지 진영의 문제라든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근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이 이런 사람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내정을 하고 네. 청문회 통과도 안 된 거죠. 청문회에서 그 채택되지 않았죠 보고서가. 근데 곧바로 임명을 해버리고. 네. 또 임명장을 저는 임명장을 받으면 임명장 받았다고 사진도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못 봤어요. 근데 바로 그날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하루 동안 우리 오늘 그 방송 제목처럼 군사 작전을 펴듯이 네. 쿠데타를 한 거예요. 네. MBC 방문진 그 이사. 이준석 지뢰하는 거 이준석 대표 네, 그 네. 지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죠. 그 완전히 코미디였는데. 아니 저도 그거 보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저도 그 전에 저 조그만 저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 있었는데 아니 MBC 있을 때도 네, 네, 네. 그 하다못해 일반 저 신입 사원 뽑을 때도 네. 이거 이를테면 10명 뽑잖아요. 그러면 몇십 명 오잖아요. 네. 그럼 거의 많이 돼요 그거. 예? 근데 그거를 뭐 몇 시간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총 몇 명이 공모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9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9명을 뽑아야 되는데 32명 중에서 이제 9명이거든요. 32명 중에서 9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았냐라고 그 누구죠? 누구한테 물어봤었죠? 그 사무처장, 조성 사무총장. 네, 예. 사무총장한테 방통 사무처장.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둘이 앉아서 위원장과 위원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썼다는 거예요. 9명을 썼다는 거예요. 써서 봤더니 그렇게 봤더니 그 다 이렇게 다 똑같던가요? 그 사람이 다 같던가요? 이럴 때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그냥 상의도 없이 계속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회의록에 안 남기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원래는 회의록에 남겨야 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데 회의록을 공개하면 무슨 회의를 했겠습니까? 위에서 다 내려온 사람들 통상, 찍었겠죠. 응? 아니 그
저 위에서 네. 명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쵸. 네, 저 위에서.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도저히 뭐- 상식적으로 아까 저 이진석 대표가 저 상임위에서 그 누구였냐면은 방통위 기획조정관 김영관 기획조정관하고 조성은 사무처장이 네, 답변을 네. 한 네, 거였잖아요. 네. 어떻게 83명이죠 다 합치면은 KBS 이사, MBC 박무진 이사 83명을 어떻게 그 1시간 만에 그 뽑았냐. 네. 그래서 9명, 6명 뽑았다는 거, 7명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까지. 그랬더니 답변이 그거였잖아요. 투표했다고.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어떻게 1시간 동안 투표를 투표를 하지? 했지? 저도, 네. 그리고 투표를 누가 했냐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위원장하고 김태규 그 부위원장하고 네. 두 사람이 무슨 투표를 합니까? 그렇죠. 투표를 그래서 아니 두 사람이 투표를 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또 투표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를 이준석 대표도 너무 황당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본 거죠. 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제 그 후보들을 놓고 이렇게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OX를 했겠죠. 그 네. 투표라고 아마 했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OX. 근데 두 사람이 일치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투표하고 7번을 투표를 했다는 7라운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저도 이사를 어떻게 선임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보니까. 그래서 의견 조정 과정이 있었냐 그랬더니 멈칫하더니 없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예. 아니 이게 그 지금 우리 송혜운 선배하고 세 분이 그 이번에 소송 내셨죠? 예, 그 소송 낸 이유가 있잖아요. 저기 혹시 자료 화면에 그 이유, 그 소송 낸 이유 몇 가지 자료 화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좀 준비하는 동안에 일단 우리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FCC의 그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방송 독립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방송 독립을 지키는 것이 또 그 뭐냐면 언론 자유를 지키는데 첫 번째고 네. 언론 자유가 지켜져야지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때문에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도 5명인데 다수당 3명, 그 소수당 2명 이렇게 하고 네. 그 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합의자라는 거는 네, 네.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양성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어느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다양성을 특히 방송이니까 네.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라라고 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고 네. 우리도 그대로 갖고 왔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두 사람이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다양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그거는 독임제랑 법 똑같은 공부하실 때 거죠. 배우지 않았어요? 혹시 그러니까요. 그 행정기구, 행정기관의 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독임제 기구와 예, 합의제 예, 예, 기구로 예, 나뉩니다. 예, 예. 독임제 기구는 혼자서 결정하는 거. 장관, 예, 뭐 예. 처장 예, 이런 예. 사람이 혼자 그리고 결정하는 장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네, 책임지는 거고 합의제 기구는 이 합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의사결정을 맡기는 건데 이제 무슨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임제 기구지만 우리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합의제 기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는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하는 건 좀 안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민주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공공성을 그런 것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지금 이제 2인이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한 몸이 돼서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위법 가능성을 그렇죠. 계속 네, 위법 네, 네. 우려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위법하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딱 맞아요. 이게 방통위법의 목적을 저해한다. 그렇죠. 예, 방통위법 법 취지를 그렇죠.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 공공방송의 공공성이라든지 자유를 이렇게 유지하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둘이서만 2인 체제는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법 취지를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명도 그러니까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숫자도 네, 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게 중요하지만, 아니죠. 숫자도 네, 네, 물론 네, 중요하지만 이 두 명이 대통령한테 임명된 사람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뭐 이렇게 둘이서 이의제기 절차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네, 네.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잖아요. 역시 이진 총영님이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서 가끔 실시간 댓글도 한 번씩 그냥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이게 서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네요.
전두환, 박정희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심을 민심의 눈치를 봤을 것이다. 근데 윤석열은 눈치도 안 봄.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저 위에 보니까 이지은님 너무 반갑다고 또 하시고 송혜은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댓글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MBC 길에다 좀 힘이 돼 주십시오. 저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지은 똑 부러지네요. 응원합니다. 잘 나가주세요. 네, 지금 방금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이지은 변호사 얘기한 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네네. 최저임금을 어디서 정하죠? 위원회에서 정하잖아요. 네네. 그 노 쪽에서 사 쪽에서 또 그 노동자 쪽에서 네. 저 정부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네.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지에 어긋나는 취지에 거죠. 어긋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식인 거라 지금.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송현 선배가 이제 소송을 낸 게 이거죠. 박문진 이사 임명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네. 2인 체제 이거는 네, 법칙에 2인 안 체제. 맞고. 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MBC랑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그냥 각하를 해버렸어. 나를 기피해? 너.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너무 웃긴 게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본인이 저 그냥 대통령이 서울 법대 나오신 분인데 지금 네. 방심위도 그렇고 나랑 관련 있다고? 뭐 내 동생이 신문했다고?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네, 네. 응? 유희림 씨도 저 이해충돌 때문에 지금 걸려 있죠. 유희림 씨가 예. 그 민원 사주 뭐 이런 예, 거. 아, 네네. 민원 사주한 네. 거, 네, 그거 네. 이해충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걸려 있는데 그것도 뭐 전혀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뭐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고 면접 절차를 생략했다. 예전엔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후보들. 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하루아침에 한 거고요. 또 83명이다라는 후보자 심사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지 않고 1시간 만에 처리했다. 네. 이거 보니까 83명이라서 한 사람 뭐 서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네, 사람 네, 보는데 네. 한 40초 보고 이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이사를 이렇게 뽑아도 되는 겁니까? 아까 저기 공영방송 이사를 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뭐 7, 8번 투표를 했다고? 아이고. 아니 그 시간도 1시간 걸리겠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요. 다시 또 저 청문회로 가자면 네. 이 생각이 들어요. 계속 뭔가 프레임을 씌우는구나. 네. MBC 그러니까 MBC를 장악해야 되는 뭔가 그 이유를 네, 네.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네. 세뇌시키듯이 뭐 네. 해야지 이제 그 이준숙 임명이 정당화되잖아요. 네, 네. 이준숙 임명이 정당하기 위해서 MBC는 노영방송이다. 맞아요. 그 노영방송이다. 얘기하잖아요. 예. 민노총 지실반은 노영방송이다. 언론 노조 권력 막 네. 이런 거. 노동 권력. 뭐 마치 뭐 무슨 이런. 옛날에 빨갱이 네, 네. 낙인 찍듯이. 하듯이. 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MBC는 전라도 방송이라 했었어요. 오. 90년대. 네. 이때 그래서 그 인터넷에 그때 그 당시에 옛날 뭐 일이 돌아서 누구는 호남 어디 누구는 어디 근데 그러던 이제 이게 안 먹히니까 네, 네, 네. 지금은 그때면 종북 프레임 같은 거 씌우는 거예요. 네, 네. MBC는 민노총 그 지실받는 그 노영 방송이다. 네. 뭐 자꾸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는데 자 노영 방송이 왜 나왔냔 말이죠. MBC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 주인 없는 회사잖아. 니네 방만하잖아. 그저 경영이 방만하고 네. 경영진들이 아주 무책임하고 돈 함부로 쓰고 네. 그게 뭐죠? 법카예요. 오. 경영진들은 네, 네. 법카예요. 네, 네. 경영진들이 어떤 그런 경영 책임 이런 게 없었어요. 네. 방만했었다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방송 공정 방송도 있도 하냐 또 하나는 경영 감시가 있었어요. 네. 회사 돈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네. 주인의 회사 돈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응? 이진숙 그 법카가 바로 그런 그 방만한 경영이고 방만한 경영을 감시한 거예요. 감시하니까 싫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아. 그 노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영 방송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차라리 하고. 그런 법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경영할 거면 노조에 차라리 경영을 넘기세요. 그게 차라리 낫겠네요. 훨씬 잘할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아니 독일이나 프랑스 가면 경영 교과서도 있습니다. 노조가요.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고 등등 해서 노조가 경영 감시합니다. 네. 참여하게도 해요. 네. 무슨 노조 그리고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를 공유하는 네.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네, 네.
노조 가입하라 그러잖아요. 날리면 대통령. 날리면 날리면 대통령. 대통령. 네. 마리 씨가 내도 것 때문에 날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 그러네요. 알려주고 싶어. 마리 씨가 된다고 속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날린 건가요? 그러면? 그 생각도 들었다니까 얘기 좀 튀는데요. 네. 마리 씨가 된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는 거 아실라나? 그거 알려드려야 되나 뭐 이랬거든요. 네.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게 뭐냐면 노조에 가입하라 그랬어요. 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네, 네.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네. 그것이 기업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다. 아니 그 같이 공유하시는 분이 왜 이런 걸 안 하시나? 아니 그리고 말이 튄 김에 좀 얘기를 하면요.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이 언론 보도 자체가 예, 보도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것도 네. 나 그거 저 사람은 저분은 언론관이 정말 의심스럽구나. 네. 바이든 날리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MBC나 MBC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왜 거기에 하냐면 바이든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네, 네. 대통령의 언어가 네. 쪽팔리면 뭐 이 새끼 쪽팔리면 뭐, 이게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아니 네. 이런 대통령의 언어가 이건 품위에 맞지 않네. 네, 네. 어? 비속어에 실현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그걸 감춰주는 게 국익이에요? 아니죠. 네.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비속어까지 쓰면서 말이 실수를 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아이고 제가 지금 초보라서 네. 신중하지 못해서 앞으로 그때 조심할 거 조심하겠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국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그게 국익이죠. 그런 걸 감춰주는 것도 국익입니까? 자꾸 대통령을 감춰주니까 반복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 새끼라고 쪽팔려 그거는 그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다. 그렇죠. 바이든 네. 날리면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네, 네. 했지만 이 새끼 이 얘기는 했다라고 법원에서도 우리 법원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한국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에서는 언론이나 뭐 언론 윤석열 김건희 부부 심기만 안 건드리면 돼. 예? 네. 그다음에 바이든 날리면은 보니까 이 나라 대통령실은 바이든 심기만 안 건드리면 돼. 맞아요. 참 그래서 국회에서 뭐라든 말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국회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에는 이 새끼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기죠. 아니 대통령 입에서 쪽팔려서 이거는 상관없고 네, 네. 바이든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바이든만 바이든만 기분 안 나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번에 이제 그 투표를 해서 네. 뽑았다는 어떤 분들을 뽑았는지. 어떤 분들을 네, 뽑았는지 네, 네.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PPT 같아요. 8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네. 얼마나 박문진 이사 주요 그 행적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요. 5페이지인가요? 네. 5번. 이걸 한번 예, 보시면은 예. 맨 위가 누구죠? 임무영 임무영 씨, 임무영 변호사. 검사 출신. 예, 이분 지금 한겨레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 네.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나가서 우리나라 적화 통일될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몇 가지 또 보도된 게 있었죠. 그 장애인 비하 발언. 9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하철에서 그 왜 지하철에 가끔 보면은 그 장애인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아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네, 장애인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바닥에 기면서 그 국어를 하는 네, 이런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을 보고 인어공주라고 조롱을 하면서 저 사람이 장애인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비하 발언을 했고요. 장애인 비하 발언뿐만이 아니죠. 또 근데 저기서 진짜 장애인 비하인데다가 전문 용어로 인어공주?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나? 아니, 본인 검사 때 쓴 검사 거예요? 출신. 아니 아. 나중에. 최근에 쓴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장애인들 지하철 네, 시위하자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비꼰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을 비하한 것도 있어요. 조선인들은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이 매우 낮다 이런 얘기한 적도 있고 호남 조롱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잔해가 추락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추락하는 지점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궁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주석궁을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전북 김제더라. 또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광주더라. 이러면서 광주, 전북, 호남을 아주 비하하는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극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식한 좌빨의 종특이다. 이런 얘기했고 이태원 특별법 얘기 나왔을 때 그 일베용어 아니에요? 일베 용어 지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이분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태원 특별법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아주 또 놀라운 게 있죠. 그 몇 년 전에 2014년인가요? 14년쯤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검사들 그 관련된 책을 아시죠? 예. 검사 스폰서. 검사와 스폰서. 검사와 스폰서 네, 이 네. 책을 쓴 게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라고 아마 네. 잘 아실 거예요. 하고 정의상 시사인 그 기자 두 분이 증언을 듣고 쓴 건데 그 책에 임무영 검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증언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2011년 책이네요. 임무영 검사는 룸사롱에 가니까 돌변했다. 아가씨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고추장이나 마요네즈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책이 뭐냐면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이 책이 그 검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 사장들 스폰서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룸사롱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노는지 이거를 그대로 다 기록한 책이에요. 아주 실명을 저렇게 썼어요. 실명을 다 썼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구영식 기자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야 이거 이렇게 실명 썼다가 저 검사들이 너 가만히 두겠냐 그랬더니 아마도 네. 가만히 둘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를 소송을 내고 뭐 고소하고 하면은 더 화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검사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 안 당한 거 보니까 사실인가 봐요.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이런 그 주인공이 바로 임무영 검사예요. 이분이 지금 박문진 MBC 대주진 박문진 이사로 간 겁니다. 나 우리 부끄럽습니다, 진짜. 부끄럽죠. 네.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자, 윤기룡, 이우용 이 두 분은 아마 송 선배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말씀하시기 전에 두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김동률 교수가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인데 10번 이분은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칼럼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2020년입니다. 네, 동아일보에 쓴 칼럼인데 정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영 언론사들이 정부에 이제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취지로 쓰면서 이제 감시견, 애완견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러면서 정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영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 친정부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라는 네, 네. 그런 칼럼을 쓰신 분이에요. 아, 문재인 정권 때는 저렇게 쓰셨네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2020년에. 써놓고 네, 네. 자 지금 이 정부가 네. KBS가 땡뉴 뉴스를 하고 네. 공영 방송 아닙니까 KBS가 네. 이렇게 친정부 뉴스를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MBC를 지금 KBS처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그게 너무 궁금하고요. 자, 김동률 씨 교수 지금 얘기를 했고 그 MBC 출신 두 분에 대해서는 혹시 송 선배가 잘 아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 김재설 사장 시절이었죠. 그때 그 기자들 해고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하는데 바로 그 주도를 했던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저 MBC 암흑기에 네. 암흑기에 그 MBC의 어떤 공영성 을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고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블랙리스트 같은 거 문학의 블랙리스트 같은 거 시행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미화 씨, 예. 김종배, 손석희 앵커 다 그 이분들 때 이렇게 다 내쳐진 거 아닌가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네. 블랙리스트도 있고 네. MB 정부에서 싫어하는 거는 보도를 못하게 하고 네. 그런 기자 PD들은 인사 발령해서 딴 데로 빼내고 네. 뭐 나머지 두 분 마저 말씀드리면 허익범 변호사는 이분은 뭐 정치하려고 아마 뭐 공천 받으려고 했던 걸 잘 알고 있는데 뉴라이트 계열 연합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 검사 시절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하셨던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그 TV조선 그 기자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6분이 다 한 분 이제 감사인데 그분 빼고 6분은 다 대체로
극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일배 성향인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런 분들을 어디서 이렇게 다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극우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이번에 한번 만나보세요. 저기 이진수- 고위직에 가셨으니까 네. 방문직 가셨으니까. 아까 저거 그러니까요. 너무 10번 깜짝 좀 놀랐어요. 10번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김동률 교수 저기 저 10번 칼럼 한번 그 이 칼럼이 뭐냐면 2010년에 그랬다고 해요. 언론의 본부는 감시가 아니에요. 네. 권력 비판이고 네. 권력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칼럼이에요. 신정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다 그러니까 애완견이 돼가고 됐죠. 애완군 그러니까 감시견 네. 없애고 다 애완군 만들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또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금 우리 저 12번 그 김태규 저 방통 요번에 그 부위원장 되셨던 분, 예? 이분도 과거에 한 얘기들 보면 아니 이분 만나면 아까 김동률 교수한테도 지금도 똑같이 그 생각하느냐? 네. 그 언론의 본부는 감시견이냐? 네, 네. 친정부에서는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맞아요. 김태규 이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 저 예전에 이제 이게 21년인가 이분도 그때 쓴 게 뭐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네. 권좌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암살해도 되고 네. 축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반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볼 때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이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 더 잘 어울리는 말 아니에요?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저 김태규 부위원장이 또 어떤 분인지 이분이 아니, 국가인권위 계셨잖아요. 권익위. 네. 권익위 시절에 뭘 업적을 하나 남기고 나가셨냐면 디올백은 기병란법으로 저 처벌할 수 없다는 없고, 네. 그걸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신 네. 바로 그분이 그러니까 그 업적을 남기고 여기 오신 거예요.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인제 방통 2인체 합의제라는 걸 무시하고 말이죠. 네. 이제 권익위에 있을 때는 권익위라는 게 공무원들이 청렴을 감시하는 건데, 그렇죠. 네, 저 들면 직무 관련해서 받아도 돼? 네. 그 아직 반대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반역 아니에요? 그럼 지금 우리 김태규 부인 이런 분들과 반역의 공범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한 제가 그래서 그 창관위로 뒤에서 보면서 네. 저런 얘기가 막 섞이잖아요. 네. 예? 아니 어제는 저 말하더니 오늘은 이러고 네. 이건 뭐지? 이게 부조리고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해방된 지가 네. 언제인데 갑자기 말에 부역자들 매국노 뛰어나와갖고 우리 세상 왔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네. MBC 보셨으니까 KBS도 잠깐만 보고 가보죠. KBS 이사는 어떤 분을 뽑았는지 4페이지 그 자료 4페이지인 것 같은데 4번, 예, 4번 예.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권순범 씨는 KBS 전에도 이사를 하셨고 KBS 출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누구죠? 유현순 이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KBS 부사장을 하셨던 분이고 KTV 그 원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서기석 이사장은 이분은 그 판사 출신인데 과거에 그 삼성 이재용한테 그 편법 증여했을 때 그 재판을 맡아서 무죄 판결 내주신 분이에요. 그 김영철 변호사가 예전에 그 삼성을 말한다 책에서 네. 이분을 가르쳐서 삼성의 관리인이다, 삼성의 법조 관리인이다라고 했던 아주 친삼성이시고요. 조선일보 방일영 장학금을 받았던 네. 장학생입니다. 이건 부사장은 그 국회 대변인인데 강창희 씨라고 그 국회의장을 하셨던 네. 분의 시절에 대변인을 했어요. 강창희 씨도 국힘당 전신이었던 뭐 새누리 자유한국당인가요? 그 출신이고요. 이인철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박문진 이사를 한번 했고 국힘당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이고 공언련이라고 있습니다. 네. 공언련 아시죠? 네. 그 공정언론 공정. 연대라는 극우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공언련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던 분이고요. 허엽 씨는 동아일보 출신인데 이분은 공언련과 거의 비슷한 바른언론 시민행동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황성욱 씨도 자유한국당 대표 정무특보를 했던 분이에요. 자, KBS 이사도 이번에 그 투표를 해서 뽑았다고 하는 이 그 9분이 전부 다 거의 극우 출신이에요. 저희 오늘 방송이 극우들의 그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잡은 이유가 이거예요. 네. 지금 방송을 거의 극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다 지금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로 투입되고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 같은 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도 그런 분이 맡고 극우가 지금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4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지금 프랑스는 극우가 그 선거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그걸 막아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백주대낮에 극우들이 이런 정부 고위직, 특히 방통위 같은 자리에 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전에 지금도 그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어를 뺏겼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아까 김태규 양반이 2021년에 했던 그게 이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에요. 네. 어? 공정방송, 뭐 시민여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공정 언론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공정이래요. 네. 공정방송 노동조합이거든요. 네. 공정방송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네. 사람들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들이 네. 공정과 상식 회복 반대로 했어야죠. 네. 공정과 상식 퇴출을 위한이라든지 어? 불공정과 몰상식 회복을 위한이라든지 네. 이거 해야 되는데 말이 어? 네. 좀 그러니까 18번 한번 PPT 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 끝내기 전에 이걸 한번 꼭 권하고 싶은데 칼럼을 아침에 한겨레 칼럼인데요. 요거 한번 다 권하고 싶어요. 저 이거 봤습니다. 말씀 좀 네, 해주세요. 네,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게 돼가고 자화상이에요, 있구나. 우리 자화상. 네. 이 시대의. 네,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진숙처럼 돼가고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런. 네. 그러니까 저 칼럼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부끄러움이나 겸손, 배려, 희생 같은 덕목들이라든지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 국힘당은 자꾸 언론 노조, 좌파, 네. 그래서 좌와 우의 무슨 그 싸움이다. 또 언론은 여야 정쟁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무슨 싸움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미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정쟁이야. 정치적인 싸움이나 정쟁이 그러니까 정치 아니라 공방 정쟁 프레임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 프레임을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수치심, 염치. 지금 이 칼럼에서 나오는 것은 부끄러움, 염치, 겸손, 배려 이런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 네. 이 지켜야 될 것들이 바로 보수의 가치 아닙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예요. 네. 이런 문제를 자꾸 국힘당과 조중동과 이 윤석열 정부는 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자꾸 엉뚱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해서 이렇게 가겠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이거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저기 이제 아까 칼럼에 나오시면 부끄러움, 염치, 양심, 상식 이런 게 네. 내 출세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번잡한 정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네. 오히려 방해되는 게 되는 거죠. 네. 부끄러움, 염치, 남을 타인을 배려하고 그거 하다가는 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돼. 네. 나쁜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참 청문회 보는 참관을 가 있는 동안에 참 답답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사실은 시간이 다 됐지만 네.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이진숙 당시 후보자가 좌파와 우파를 나눠가지고 영화들을 다 이렇게 갈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건 이걸로 K 콘텐츠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면 네, 네. 그 말을 굉장히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 한때 MBC가 뭐 드라마 왕국이라든지 네. 뭐 콘텐츠 잘 만든다 무한도전 공영방송 MBC가 K 콘텐츠가 이만큼 되기까지 사실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인프라 같은 걸 한 게 있다고. 네. 어떤 그 MBC만의 어떤 자유롭고 자유스러운 창의적인 분위기가 있었고요. 네, 간섭 거부하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들은 문제 의식이 없으면 예술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다 비판 의식이 있는 거라고. 네, 그게 네. 무엇이든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저건 뭐지? 왜 저렇지? 꼭 저래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네, 예술이 나오는 거고 네. 거기서 콘텐츠가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맞습니다. 노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건데 네, 네. 세상 다 좋아. 이런 뭐가 나오겠어요? 어? 네. 세상 다 좋아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라고 자꾸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문제를 갖고 문제를 가지면 안 돼. 잘라내버리는 비판 거죠. 가지면 안 돼. 네, 네. 그냥 다 좋다고 해야 돼. 네.
그러면 다 배부른 돼지로 만들어 버리면 네. 배부르지도 않은데. 네. 그리고 국민을 다 개돼지 취급해 버리면 콘텐츠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언론도 언론이지만 사실 지금 그 우리 콘텐츠가 반도체 거의 버금갈지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됐고 그럼요. 예. 우리 해외에 사는 우리 교민들 또 우리가 외국 나가면 으쓱하는 게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K 콘텐츠예요. 맞습니다. 네. 한류거든요. 네, 네. 아, 나 한국 알아. 한국 좋아해. 네, 한국말 네. 배웠어. K-팝 얘기하고 K-팝 얘기하고 무슨 영화 그래서 으쓱해지는 얘기하고 거거든요. 예.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5년 내에 다 죽습니다. 이거 진짜. 네. 다 죽습니다. 매국도 이런 매국 망국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망국. 네, 네, 그렇죠. 제가 K컬처 얘기하시니까 그 생각나는 사례를 제가 예전에 어떠한 일로 제가 좀 공직에 있을 때 보통 잘 가지 못하는 나라를 이제 여러 케냐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나라든지 중미의 그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데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이들이 K-팝에 빠져가지고 케냐에서는 저 뭐 하여튼 공무 때문에 갔는데 저희 환영한다고 그 케냐의 가난한 나라거든요. 국민소득 $1,000도 안 돼요. 근데 그 나라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 K-팝 환영 네. 공연을 K-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지금? 지금 우리나라를 어디를 끌고 가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망하라고 하는 건지, 일본의 어떤 뭐 저기 다시 옛날에 총독국 시절로 가자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 그래도 이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김낙년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말 그대로 한국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육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반면에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식민지 근대화론 등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친일 논리를 연구하는 역사 왜곡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회는 성명을 내고요. 정부의 이번 인사는 온 국민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일본의 놀이개를 자처하겠다는 행위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의 피 맺힌 한이 서려 있는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독자님들 나오라고 하시니까. 화장 좀 하고 나올게요. 에디터님도 나오세요.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나 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떳떳하면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이다. 그렇다면 특검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